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었는데 그 부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은 뭐 썸네일처럼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현 시점에서 그리고 신규 투자로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투자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려는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되게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만 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 먼저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저는 뭐 두 가지 목적이시겠죠. 뭐 거주를 하시면서 아니면 거주를 안 하더라도 장기 보유를 하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매도나 뭐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두 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둘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일기 신도시는 뭐 정책적으로 재건축을 밀어주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선도지구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인센티브 용적률 상향 같은 부분은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선도지구가 재건축되면 이주 수요 같은 부분도 계속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장기 보유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프라도 잘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도 나쁘지 않고 장기 보유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매도나 갈아타기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라고 이슈가 계속 나올 거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단지가 선도지구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좋은 값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고, 뭐 계속 관심을 받지 않을까? 내가 그런 선도지구가 아니더라도 조금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 분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빠지는 것 같긴 하지만, 일산도 전세 수요가 조금 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평촌도 그렇고, 그렇게 전세가 일단 받쳐주면서 조금 더 개선될 상황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매도도 뭐 타이밍 재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되게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분당이나 평촌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갖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자체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전망을 먼저 해보고, 그럼 신규 투자로서 접근은 어떠한지, 그럼 만약에 신규 투자를 할 거라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좋은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전망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자체는 매우 좋다라고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특별법 이름 자체가 정책적으로 여기를 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뭐 용적률 혜택이라든지 사업성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밀어주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자체는 되게 좋다. 그리고 선도지구에 지정될 수 있는 단지들, 지정이 유력한 단지들은 매우 좋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야 모두 어쨌든 표심을 위해서라도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수도 엄청 크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기 신도시 특별법 자체는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상황이고, 특히 선도지구, 올해 지정될 선도지구에 해당되는 단지들은 매우 좋은 상황임은 확실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밀어주는 것들은 어쨌든 변수가 있기 마련이죠. 향후에 대선이라든지 총선 일정이 이렇게 되는데, 보통 현재 예상하는 부분이 24년 말에 1차 선도지구를 발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저런 계획 단계를 거쳐서 27년에서 28년 본격적인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더 밀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시즌이 대통령 선거라든지 총선 시점이라서 또 언제 말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는 있다. 하지만 지금 야 모두 일기 신도시의 표심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변수가 엄청 큰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변수가 있다는 점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올해 연말에 뽑힐 선도지구 자체는 매우 좋은 상황이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자체가 정책적으로도 밀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우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실현되기에 매우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무한 긍정을 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저는
한계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공사비 갈등 때문에 정비사업 현장들, 서울에 있는 정비사업 현장들도 중단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LH에서 하는 주택 착공 같은 경우도 뭐 목표치의 6% 정도밖에 못할 만큼 지금 주택 건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장애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1기 신도시 이런 큰 규모의 재건축 자체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자체에 대한 전망을 한번 요약해보면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부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올해 선정되는 곳들, 선도지구의 유력한 단지들, 선도지구에 지정되는 곳들은 저는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주택 시장 자체가 정책이나 뭐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이잖아요. 뭐 상가나 빌딩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밀어주는 곳들, 그리고 특히 올해 지정되는 곳들은 매우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3번은 솔직히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쨌든 기존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혜택을 받아도 다른 곳들에 비해서 뭔가 더 종상향을 하거나 용적률을 높일 폭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3번은 조금 솔직히 아쉽다고 생각을 들고, 나머지 4곳 분당, 평촌, 중동, 일산 같은 경우에 선도지구의 유력한 곳들, 그리고 올해 선정이 될 만한 곳들은 좋다, 다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특혜를 받는 곳이다 보니까 정치적 스케줄에 따라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사비 같은 물리적인 한계점이 확실하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 선도지구 지정되는 곳들이 매우 좋을 거고, 그 뒤에 지정되는 곳들은 크게 기대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올해 지정되는 곳들은 뭐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줘서 그 단지들은 된다고 쳐도 그 뒤에 이어져서 쭉쭉쭉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절대 쉽지 않다. 또 계속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처음 지정되는 단지와 그 외 다음번을 기약하는 단지들 간의 재건축 시점 격차가 엄청나게 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투자로서 어떠한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도지구 선정이 유력한 곳들, 그리고 올해 선정이 될 만한 곳들은 일단 다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분당 같은 경우는 어떠한가? 분당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오히려 다른 신도시들, 일산이나 중동이나 뭐 평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도지구에 뭐 움직임이 있다, 유력하다, 그런 것들이 나와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선도지구 유력한 곳들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분당은 어떠냐? 리스크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도 심한 단지고, 그렇게 내가 지금 비싸게 들어갔는데 내가 투자한 단지가 선도지구에 오래 떨어지면 그거는 또 엄청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당이 확실히 입지적으로는 가장 좋지만 유력단지 지금은 비싸다. 그래서 저 같으면 여기는 지금 당장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그 외의 단지를 아예 저렴한 가격으로 노려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들고, 지금 유력한 단지들, 그래서 가격이 많이 급등한 분당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은 안 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차라리 이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단지들은 경쟁이 분당만큼 심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차라리 타 신도시 3본을 제외한 뭐 평촌, 중동, 일산의 선도지구 유력한 단지가 오히려 투자로서는 분당 유력한 단지를 비싸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분당이 다 나쁜 건 아니고, 분당은 이번 선도지구의 유력한 단지들 말고는 그 다음을 기약하는 단지들은 아직 크게 반등 안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단지들은 저는 분당은 입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단지들, 그리고 그 외에 일기 신도시들은 지금 전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일산 같은 경우도 전세 수요가 조금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평촌도 안양에 입주가 많은데도 생각보다 많이 안 꺾이고 있고, 분당은 조금씩 전세 매물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아직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전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어쨌든 선도지구 이슈가 나오면 재건축을 한다는 거고, 그럼 이주 수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나쁘진 않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시점, 이번 올해 선도지구 지정되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클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궁극적으로 일기 신도시 투자가 꺼려지는 부분의 가장 중요점은 이 부분인데, 그럼 일기 신도시 투자를 하는 금액과 지금 서울에 있는 단지와 투자금이 겹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메리트가 있냐라는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만약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산, 중동, 평촌의 선도지구 유력한 단지들은 저는 검토 괜찮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분당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런 곳들은 선도지구의 경쟁이 분당만큼 치열한 상황도 아니고 그 선도지구 유력하다고 해서 많이 분당처럼 많이 가격이 급등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전세도 꾸준히 상황이 나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조금 내가 장기적으로 본다. 그리고 내가 뭐 거주도 생각한다 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단지들 그리고 가격이 급등한 단지들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차라리 분당을 내가 그래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분당을 고집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유력해서 급등한 단지보다는 재건축 시점의 격차는 크겠지만 어차피 분당 자체 입지가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렴한, 그리고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재건축 얘기가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곳들, 그런 단지들로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당, 평촌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도지구 외의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선도지구의 후보지로서 유력해서 가격이 급등한 것보다는 차라리 아닌 단지들, 그리고 최대한 저렴하게, 그리고 내가 조금 특별한 목적, 뭐 내 실거주 목적이라든지 거기에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 조금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큰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선도지구뿐만,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이랑 같이 지금은 꼭 검토 비교를 해야 될 시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교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서울을 좀 더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으면 안 한다라는 썸네일을 자극적이 했었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기 신도시별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단지별로 투자할 만한 것들은 계속 있긴 하다. 근데 서울도 같이 비교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안 할 사람들은 안 해도 되고 해야 될 사람들은 요런 방향성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